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3월 HSK 6급 시험에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번 달에는 제가 쓰기를 한번 다뤄볼까 해요. 쓰기가 사실은 6급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힘겹기 때문에 그만큼 제일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쓰기를 오늘은 저희가 긴 편의 한 글을 다 작문해보고 하는 상황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핵심 포인트, 쓰기에서는 난 이것만은 알아야겠다.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것만은 알고 가자 핵심 전략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게 다른 별다른 유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형이 있다고 하면 지문의 종류 정도, 성공담이 있을 거고 아니면 교훈을 주는 얘기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사실상 그것은 시험의 유형이라고 보긴 그렇고 글의 종류의 유형인 거죠. 시험은 딱 정해져 있어요. 지문 하나를 주고 10분 동안 읽고 출제자가 아니면 감독관이 걷어가거나 아니면 IBT 같은 경우 화면이 10분 뒤에 얄짤없이 샥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이게 짧은 시간 동안의 전체적인 내용을 기억하고 암기하는 게 사실은 메인이에요. 말은 쓰기 영역이지만 사실 독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쓰기는 전략도 중요하고 우리가 방법도 알아야 되는 거라서 유형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한 유형으로 우리가 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를 설명을 드리고 실전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해보세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기억하세요가 아니라 같이 한번 비록 그 천자되는 한 편의 글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짧은 글로도 미니 모의고사 느낌으로 한번 저랑 같이 문제를 풀고 실질적으로 해석도 해보고 작문도 해보고 하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포인트, 핵심 전략 포인트 설명드리고 실전적으로 저랑 같이 연습을 해보면서 이번 대비 특강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핵심 전략. 속독 스킬을 익히셔야 합니다. 10분 동안에 한 번 읽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 한 번에 제대로 다 정독하면 딱 기억에 남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반적으로는 2번 이상은 읽으셔야 하는데 1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천자가 되는 글의 긴 글, A4로 따지면 한 11포인트로 하면 꽉 채워서 A4 용지 한 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글을 사실 한국어로 돼 있어도 10분 동안에 한 서너 번 읽고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중국어이기 때문에 한 2번 정도라도 꼭 읽으셔야 돼서 빠른 속도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제가 맨날 쓰기 시간에, 첫 시간에 이제 6급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10분 동안 읽고 35분 동안 쓰는 건데 앞에 10분이 중요할까요? 뒤에 35분이 중요할까요? 하면 다들 앞에 10분이 중요하다고 해요. 앞에 10분 동안에 제대로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 뒤에 30분이 있건 40분이 있건 20분이 있건 사실 별로 상관이 없어요. 쓸 말이 없으니까. 내가 익힌 게 없는데. 근데 그냥 내 소감, 내가 느낀 점만 쓰면 안 되거든요. 이 HSK 6급의 쓰기 시험이라는 것은 제시되어 있는 문장에 대한 이해도를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해요. 너 이 글 이해했어? 철수가 영희랑 결혼해서 순이를 낳았대라는 이거를 철수가 순이랑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다른 걸 하거나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팩트 그대로 내용을 이해해서 그걸 쓰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속독. 그것도 정확하게 빠른 속도로 읽는 거 익히셔야 된다라는 거. 누가 무엇을 했는지만 신경 쓰세요. 오늘은 이거 하나의 포인트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짧은 시간의 대비 특강 시간 동안에 가장 핵심을 전달을 해줘야 여러분에게도 임팩트가 있는데 누가 무엇을 했는지만.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청순하고 가련한 긴 생머리의 그녀가 칠흑같이 어두운 골목을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스릴러 같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긴 생머리에 청순한이란 단어를 해석을 못해요. 그럼 그녀가 골목을 뛰고 있습니다만 써도 그게 메시지가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긴 생머리에 그녀가 하고 뒤에 못 써. 그럼 이게 문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만 빠른 속도로 체크하면서 읽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등장인물의 행동과 주요 사건을 주술목 중심으로 읽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긴 생머리의 그녀가 그쵸? 칠흑같이 어두운 골목을 빠른 속도로 어디를 칠흑같이 어두운 골목을 해서 이 수식어구는 사실은 해석이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다 제끼세요. 누가 무엇을
했다만 기억을 하시면서 주술 목만 딱 쓰시면 되는 거죠. 요약이 그거예요. 천자에서 수식어고 쫙 빼놓고 누가 뭐 했는지 팩트만 쓰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연결고리들은 조금 생략하더라도 메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흐름만 누가 뭐 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됐대만 쓰시면 한 초등학교 수준으로 그냥 주술목 위주로만 써도 무조건 60점 넘습니다. 그런데 온갖 미사여구를 멋있게 다 써도 서론이랑 본론밖에 못 썼어. 아니 근데 게다가 결론을 내지도 못했는데 서론 본론이 내용도 안 맞아. 60점 절대 못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하게 누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팩트를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게 근데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직접 시켜봐도 이거 되는 사람 많지 않아요. 평상시부터 주어, 수어, 목적어 위주로 탁탁 찍어가면서 메인 메시지 확인하시는 게 제일로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봤자 막상 딱 문장을 봤을 땐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저랑 같이 연습을 해볼 거예요. 천자보단 오늘은 조금 그거보다 짧은 한 400~500자 정도의 글로 연습을 해볼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짧은 글을 점차적으로 긴 글로 확장해서 연습하시는 것도 좋아요. 어차피 시간 싸움인 거지 짧은 글이건 긴 글이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요약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걸 보도록 할게요. 주술목만 볼 거예요. 자, 아주 기본적으로 주술목만 봐서 60점만 넘는 방향으로 한번 문장을 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시간이나 장소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통상적으로. 근데 한 도시로 시작을 합니다. 주어가 이제 도시 안에 하나의 전문적으로 그 먹거리를, 간식거리를 파는 빵관이 일단은 주어예요. 여기서 뭐 요를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상관없지만 이름이 뭐냐면 스거디엔이라는 이 음식점 이름이 등장을 해요. 여기까지는 그래요. 근데 이제 주방에 뭐라고 써 있냐면 환징이 하오디엔 차이도 하오츠 니 장라이 워 가오싱디 이렇게 해요. 여기 이 세 줄이 별 내용이 없어요. 이 수식어구나 미사여구를 전혀 쓸 필요 없이 한 도시에 그치 분식이나 음식을 파는 그냥 식당이 있었다. 이름이 스거디엔이다 정도만 살리시면 돼요. 이거를 네 가지의 키워드를 다 외우지 못할 거면 깔끔하게 안 써도 상관없어요. 재연이 아니라 요약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어가 등장을 합니다. 每天在那里排队的人 아까 말씀드렸죠. 더 앞엔 다 수식이에요. 사람이 근데 이게 루어이 뽀우주에가 뭔지 몰라요. 사자성어로 되게 많이 나오는 사자성어인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려운 표현이 있으면 뒤에 헌두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나 봐. 아, 그럼 이게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구나. 루어이 뽀주에는 많이 나오는 성어예요.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걸 몰라도 상관이 없다고요. 이거 하나만 알고 맥락 모르는 것보단 상관이 없어요. 아, 많은 사람들이 번호 기다리다가 번호도 못 받고 유감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떠난대요. 다 해석 못해도 아 많은 사람들이 뭐를 못하고 그냥 떠나는구나. 추어 수로만 가시면 되죠. 왜냐하면 이유를 얘기해줘야죠. 이 빵관에는 지과에더 꼬웨이딩이 있고 하루의 영업시간은 9시에서 2시고 이렇게 주술목만 나누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서론이 막 복잡하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핵심 메인만 가시면 되거든요. 음식점 있었고 이름은 이거고 사람이 많고 특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고 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시간 같은 경우는 조금만 노력하시면 숫자들을 외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루어이 뽀주에를 몰라도 뒤에 사람이 많다 얘기 나오고 9시에서 2시까지 헷갈려도 5시간만 영업을 한다는 것만 기억해도 되고 그쵸? 그래서 기타 시간은 일률적으로 개방 안 하고 예약은 안 되고 그러나 이 5시간 동안에 매월 수입은 7만 원을 밑돌지 않아요. 항상 위로 간다라는 거죠. 외울 수 있는 거 이 긴 거를 한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로만 줄이면 되거든요. 남는 거 별로 없어요. 딱 하시면 도시에 빵관 하나 있는데 이름 이거야. 매일 기다리는 사람. 루어이 뿌줄 자신 없어. 그냥 헌두어러니 그냥 떠나. 그쵸? 그래서 이 빵관에는 지과에도 꾸에딩이 있어. 영업시간 이거야. 5시간인데 근데 이거 수입 7만 원 밑으로 가본 적이 없어.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이게 선생님이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할 수도 있겠지만 6급이 보기에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장은 아니에요. 근데 수식어구랑 모르는 단어 때문에 머뭇머뭇거리다가 시간 들이지 마시고요. 누가 뭐 했고 딱딱딱 넘어가시면 처음에는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뒤에서 실마리가 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맞춰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갈게요. 쪼아닝은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거죠. 루어이 뽀주에는요, 물론 제가 모범 답안에도 사용을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60점만 넘어보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서. 하지만 나는 이 정도는 좀 쓸만합니다 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사자성어는 원래 알고 있던 걸 본인이 알아서 쓰지 마시고요. 지문에 나와 있는 거를 내가 아는 거면 그대로 쓰시는 게 좋아요.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HSK 6급의 쓰기 지문은 성공담이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음식점이 성공을 한다던가 기업이 성공을 한다던가. 그럼 그럴 경우에는 이제 쓸 수 있는 성어이기 때문에 봐두시면 좋고요. 이한 유감이다. 감정에 관련된 단어들은 좀 봐주세요. 영업하다, 不许는 허락하지 않는다 정도의 원문에서 필요한 단어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본론 가볼게요. 본론도 마찬가지예요. 자, 꼼꼼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라오반이 주어져 이야기했대요. 뭘 성공의 비결을 이야기했대. 아, 주어, 수어, 목적어. 그가 말합니다. 자, 더는 다 수식이에요. 수식이에요. 맛이에요. 만들어낸 음식은 사실 흐어 뭐랑 막 개업했을 때랑 수어 같아요. 이렇게만 가면 되죠. 그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什么也没有改变. 아, 이 정도는 나 쉬운 문장이니까 쓸 수 있겠다. 그쵸? 갈 수 있죠. 改变的주어, 단지, 영업, 전략. 刚开始的营业时间은 12시간이었대요. 9시부터 9시까지. 외우기 쉽죠? 그러나 숑이가 안 좋았대요. 하나가 나오고 두 개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1라인이랑 얼라인은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죠. 자, 여러 가지의 전략들이나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일단 주어, 수어 위주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거 보세요. 띠두안이 PMP래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 문장을 주면 PMP에서 막혀요. 그러니까 물론 어휘량이 좋은 학생들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급 단어가 쓰이면 뒤에를 읽어보면 뒤에서 풀이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거 음식점을 아는 사람이 적대어는 쉬운 문장이잖아요. 그럼 이것만 쓰시면 돼요. 이에서 하나는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PMP가 외딴, 외져서 저기 구석에 박혀 있어서 아는 사람이 적대요. 근데 저 외딴을 빼더라도 거길 아는 사람이 저거만 써도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에 고민하지 말고 아는 것만 쓰세요 라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자, 차이어가 뭔지 모르겠어. 그냥 종래, 아, 종류가 많구나. 이거 한 글자 모르는 건데 요리의 종류가 많아. 그래서 특색이 없어 보여. 둘 중에 아는 것만 써. 요리의 종류가 많아. 그래서 그가 결정을 해요. 어려워요. 런통끄아이가 어려워요. 이거는 자기의 살을 깎는 듯이 뭔가를 없앤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제가 이런 어려운 표현 뒤에 풀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몇 가지의 종류를 빼버려요. 그죠? 그리고는 몇 종류만 만들어요. 찡이 지우징은 앞에 루어이 뽀주에랑 더불어서 6급에서 많이 나오는 성어예요. 안 써도 돼요. 나 근데 좋은 점수 맞고 싶어. 그럼 찡이 지우징 쓰시면 돼요. 완벽한데 더 완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찡이 지우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음식을 줄였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시간에서 주어랑 수어랑 나눠야 외우기 쉬워요. 종류 많아 줄였어. 시간 조절했어. 하루에 5시간만. 과연 아니나 다를까 두 종류의 방법. 수식어고 다 빼고 얘기합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숑이가 대충 높아졌단 얘기겠죠. 그쵸?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효과를 거뒀다. 다 어려운 표현이어도 여기까지 봤을 때 성공 비결 얘기하니까 성공했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사실상은 이렇게 문장을 분석해서 한번 해석해봐라 하면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6급을 어느 정도는 접근할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 지문 독해입니다. 10분 동안에 주어, 수로 위주로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이래야지 두 번째 읽을 때 더 확실히 외울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만 그대로 하시면 돼요. 라오반이 단지 자신 없이 슈어 얘기했어요. 성공의 비결. 맛, 처음 시작할 때랑 똑같아요. 바뀐 거, 전략이에요. 처음 시작했을 때 영업시간 12시간. 그러나 숑이 안 좋았어요. 첫 번째, 아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두 번째, 종류 많아요. 그래서 줄이고 그리고 5시간만 영업해요. 이거 나오고 숑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방법으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시간 정해놓고서 연습하시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주의 비결이죠. 비결은 되게 많이 나와요. 제가 성공담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단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무이양 완전히 같다.策略, 책략, 전술, 删掉, 삭제하다. 찡이, 지우징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추다이 같은 경우에는 정식적으로 시행하다란 동사고요. 어떤 제도, 전략, 정책 등을 내놓고 그것이 실시됐을 때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지제, 판성, 줄곧, 오르다.
收到绩效, 큰 효과를 거두다. 한 80점 이상의 고득점을 맞고 싶은 분들은 의도적으로라도 이 성어를 아실 경우에요. 활용을 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모르시더라도 지금 제가 아주 간단하게 써놓은 이런 모범 답안만큼만 쓰셔도 60점에서 70점까지 맞으실 수 있거든요. 그것도 못 맞으시는 분들 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을 활용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이 두 줄이에요. 결론이 두 줄인데 보시면 위에 A, 위에 B를 필두로 두고 있죠. 쉽게 살 수 없는 물건일수록 사고 싶다. 不容易买到的东西일수록 사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한 끼 잘 먹으려고 어쩔 수 없이 일찍 가서 줄을 서고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기회를 놓친다. 다 쓸데없는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이걸 내가 막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론은요. 뒤에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교훈이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출제되는 비율을 볼 때에는 100 중에서 70% 정도는 교훈이 나오는 문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1년에 12번 이상의 시험이 있을 경우에 거의 한 7, 80% 이상의 시험의 경우에는 교훈이 있거든요. 그럼 그 교훈은 한 문장만 쓰시면 돼요. 엄하게 이해도 안 됐는데 여러 문장 쓰시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앞에 내용 쫙 쓰시고 결론 깔끔하게 한 줄 딱 쓰시고 끝나면 그게 이제 딱 적절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배불리 먹는 거랑 그 다음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줄을 쓴다는 얘기는 앞에 다 있었어요. 이 핵심 주제는 뭐예요? 얻기 힘든, 영업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더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얻기 힘든 물건일수록 사람들이 더 얻고 싶어 한다. 하나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천자가 되는 글이 어떻게 배열이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5, 6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서론, 본론, 결론, 교훈 한 줄만 했는데 만약에 천자 되는 글이라면 서론 한 단락, 본론 두 단락, 결론 한 단락으로 이렇게 교훈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거든요. 교훈이 있는 경우에는 교훈 한 줄 쓰시고요. 교훈이 없는 경우에는 교훈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바쁘게 왔지만 사실 10분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탁탁 지금처럼 주어 술어 치고 들어가시지 않으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걸 다 소화하기 어려우세요. 그래서 쓰기를 볼 때 평상시에 공부하실 때도 그렇고 너무 하나하나에 그러면 기승전결의 맥락 파악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식어구는 다 제끼더라도 주어, 수로, 목적어 위주로 속독하는 방법을 기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사실상 시험이 얼마 남지 않고서 짧게 보면서 이걸 훈련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이 방법을 적용시켜야만 난이도가 높은 지문이건 낮은 지문이건 완성도 있게 내용을 파악하시고 글을 쓰실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아무리 멋있는 말을 써도 서론, 본론, 결론 핵심 얘기하지 못하면 좋은 점수 못 맞고 아무리 초등학생 수준으로 쉽게 쓰더라도 서론, 본론, 결론이 깔끔하게 정해져 있으면 60점 이상 맞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말씀드렸던 이 전략들, 같이 연습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